너무 좋아요. 이게 지하 강의장 아니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 구독하신 지 한 달 안 되신 분들 있으실까요? 여기 사장님, 저쪽에 지금 상현 대표님. 지금 병아리만 매매일지 매일 쓰시고 못 쓰고 그렇구나. 저희 이렇게 각자들마다 그 모임 팀이 있으시잖아요. 팀 모임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팀은 맨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브리핑 먼저 하거든요. 브리핑 보면 담당이 생겼어요. 그러면 셋이서 3명에서 4명에서 돌아가다가 이제는 한 친구가 도맡아 하게 되긴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지는 게 이 친구는 너무 쉽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 친구는 그림 한 장에 3주부터 꼬리까지 다 잡게 한 번에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팀 이제 아침 쭉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 어떤 연설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코인 가격이 빠졌는지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파월이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해서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10월 금리 여지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입도 뻥끗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게 미국 고용시장이더라고요. 미국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는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현물하시는 분들은 늘 말했듯이 꼬리 잡기 잘 하시고 선물은 우리는 시그널대로만 하셔야 돼요. 선물을 현물처럼 한다고 저기 밑에다가 걸어놓으시면 걸리지도 않는 분들은 걸렸다가 다시 더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럴 수 있으니까 선물은 순간순간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수익을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대로 하시는 게 가장 수익이 크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리면 꽤 오래 물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꼬리 잡기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현물은 여러분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현물은 시드 분배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물은 분할 매수를 안 하면 나는 그냥 물려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있겠다 그런 마음이셔야 돼요. 분할 매수를 안 하시면은 현물은 그냥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준기 대표님이 저희한테 현물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꼬리잡기 100주를 그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꼬리잡기 100개를 그었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가 6개월 되신 분도 있고 저처럼 1년 넘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1년 넘으신 분들은 100개까지는 안 해요.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타점 잡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심하지 너무도 사실 타점 잡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특히 그 우유부단 하신 분들,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있어요, 저같이. 그리고 이게 뭐지? 계산하고 이게 걸다가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냐면 특히 우유부단 하시는 분들은 꼬리 잡기를 더 많이 해요. 100줄이 아니라 200줄 하나 그래요. 그리고 심하지 먹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어요? 그 고야 라인에다가 해야 돼요. 고야 라인 앞에 나가서 마중 나가세요 할 때 마중 나가는 게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막 꽃 밑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마중 나가는 그거 거기부터 들 나가는 거기까지 심하지 먹고 할 때도 10줄 그으세요. 그러면 걸리는 애들은 걸리고 안 걸리는 애들은 안 걸리겠죠. 그러면서 통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 고야 라인이 45도 각도 꺾였을 때는 고야 라인은 안 오는구나. 그거 이제는 와닿지 않으세요? 아, 고야 라인 기울기가 너무 완만할 때는 우리가 너무 만만할 때는 RSI 시그널이 A를 뜰 때는 고야를 넘어가고
가는구나. 그것도 이제 아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교육을 해가지고 아는 거랑 제가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게 이론이 실습이 되면 이제 진짜 늦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어떻게 나왔냐? 오전 브리핑 보시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고, 자 1, 2, 3, 2, 5, 4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110687을 지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했어요. 중요한 자리라고 했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꼬리잡기가 나오죠. 첫 번째 꼬리잡기 110703이 비트코인 첫 번째 꼬리잡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빅데이터 3주 기반 1100 언더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110K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스코어 차트 3주 저점 여기 보이세요? 네. 스코어 차트 3주 저점도 108000이래요. 108K래요. 근데 108K 밑에 혹시 뭐 있는 줄 아세요? 108K 밑에 105 있고 103 있고 100보다는 99K가 있어요. 99K 다음 밑에 98, 96 쭉 있죠.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전에 우리가 스코어 차트를 보면서 만들어졌던 저점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지금 여기 3주 저점에 걸어놓은 거를 취소하고 밑으로 쭉 다시 걸면 하나도 안 걸려요. 하나도 안 걸려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3주 저점과 스코어 차트 점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틀, 일주일, 3주 저점이 거의 가격이 같아지고, 자 비트코인 스코어 점수가 마이너스 600 정도가 되시면 대부분 반등을 하거든요. 원래는 마이너스 250, 200에 맞춰져 있었어요. 저희 차트가 스코어 차트 점수가. 그리고 플러스 200에서 플러스 250이 되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AI가 딥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아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0이 아니라 마이너스 600 정도 내려가니까 이제는 반등을 하는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구독했을 때 작년 5월달 말에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때 구독했을 때는 마이너스 200, 250일 때 거의 반등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스코어 차트를 몰랐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선물해서 빨리 돈 벌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지나고 보니까 현물에서는 수익이 크게 많이 나요. 왜냐면 시드를 선물보다는 조금 많이 넣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몇 번 돌렸더니 시드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우리가 연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선물은 기본적으로 구독하시고 정말 튼튼하고 똑똑하신 분 아닌 이상은 3개월, 6개월 이상은 정말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젊은 친구들은, 이수근 대표님이나 901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한 지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그렇게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슬프지만 그렇게 시드가 많지 않아요. 참 슬퍼. 그분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시드를 많이 안 넣으면서 다른 사람들 시드 얼마 넣는다, 그거 엄청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팀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챗GPT에 이건 알려주지도 않아도 그런 건 어쩜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하셔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번에 시드를 얼마를 넣고 얼마를 수익을 났다 했을 때 꽤 많이 시드를 넣고 1%씩 먹으니까 한 번에 $100, $200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개월 정도는 진짜 열심히 선물을 $100, $200 가지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수익을
수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연습을 좀 덜 해도 되는 스폰서들이 말해주는 꼬리잡기, 오전 브리핑에서 아무 대가 없이 설명해주는 저 꼬리잡기에다가 걸어 놓으시면은 우리는 선물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만 현물에서 수익이 나죠. 며칠 전에 XRP가 2.667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갑자기 훅 치고 꼬리가 진짜 쭉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가 돈을 찌드 분배를 저희 팀은 현물은 80, 선물은 20이거든요. 그럼 80%의 돈을 각각 내가 세 코인을 투자를 할 것인가, 네 코인을 투자를 할 것인가 잘 정해가지고 저희는 보통 4개 정도 하거든요. 비트, 이더, 솔라나, XRP 이렇게 4개를 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시는 분은 링크도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에이다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코인앱에서 모아갈 수 있는 코인들을 조금 더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자 XRP가 2.9가 깨지면서 꼬리잡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라고 톡이 보내지면 자 꼬리잡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2008도 깨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2008부터 어디까지 걸어보셔야 돼요? 그날 그때 브리핑이 2.5였어요. 김프로님이 2.5까지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김프로님은 2.5까지 떨어진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오프로님은 2.6까지도 떨어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8에서 2.4까지 넉넉하게 우리는 타점을 정확하게 잘 못 맞춘다고 했고 그리고 그 우유부단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8부터 2.4까지 아니면 2.2까지 넉넉하게 줄을 쫙 꺼놓으면 그것도 어떻게 긋냐면 자 내가 계산을 못하겠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2.8에는 5만 원, 2.78에는 뭐 10만 원, 아니 2.7에는 20만 원 이렇게 조금 밑으로 갈수록 시드를 크게 넣어야지 나중에 합쳐졌을 때 평균값이 높아지든 그래서 수익으로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 거미줄을 더 많이 치시면 돼요. 거미줄을 더 많이 쳐서 1,000원씩, 2만원씩 계속 걸어 놓는 거예요. 계산하기 힘들고 나 그거 못하겠다고 하면 2만원씩, 100만원씩 그으면 돼요. 근데 저희 팀에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미술하는 친구예요. 미술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림은 진짜 잘 보거든요. 그래프는 진짜 잘 보는데 돈 계산하라고 하면은 얘가 조금 약간 이상해져요. 막 경기를 일으키듯이. 근데 그거 있어요. 특징적인 게 있어요. 계산을 못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113K가 저항이야. 이게 아무리 10번을 가르쳐줘도 113K를 못 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 바로 알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퍼센테이지를 많이 하라고 했더니 그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챗GPT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나와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건 거미줄을 엄청 잘게 쪼개서 똑같은 금액을 거시면 거의 비슷하게 평균 단가가 중간치에 맞춰져요. 그러면 하락했다가도 봐봐요. 얘가 쭉쭉 빠지는데 완전 110K, 120K에서 빠졌잖아요. 120K에서 갑자기 99K가 가던가요? 아니죠. 120K에서 119K까지 갔다가 다시 104K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104K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103K 떨어졌다가 다시 105K까지 갔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죠. 아주 특별한 날 빼고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락장과 상승장을 조금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 하락장에는 빨리빨리 먹고 현물도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다가 갑자기 우리가 딱 잡았는데 갑자기 우리 차트에서 LL이 뜨고 SL이 뜨고
그리고 올라갑니다라는 그 웅덩이 L이 뜨고 하면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고 얘가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얘가 L2로 바뀌는지를. 현물은 꼬리에서 잡기 때문에 뭐예요? 역추세 매매잖아요. 네. 그죠? 꼬리에서 잡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예요. 그러면 자, 내가 2.76을 딱 잡았 며칠 그저께 2.67에서 저희 TV 쭉 다 잡았거든요. 다 잡고 CM에 넘어가서 코인 M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 먹고 다 자르고 나왔어요. 왜냐면 하락장이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차트에서 LL이 뜨고 S2가 뜨고 장대 양봉이 나왔나요?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면은 얼른 수익을 취하고 나왔다가 다시 2.6에다가 쫙 포진을 해놓는 거예요. 2.6부터 지금은 얼마래요? 지금 XRP는 얼마래요? 2.83인가? 아까 올 때 추가되는 자, XRP는 3주 전점이 2.7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2.6에 2.6, 2.8부터 2.4까지 걸어놨으니까 다 2.86 얼마에 다 2%에서 4% 수익 먹고 나왔죠. 꼬리 찍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910까지 거의 올라갔거든요. 그럼 거의 4%였어요. 그러면 다 수익을 먹고 얼른 나와서 다시 어디다 걸어놨냐면 다시 2.7부터 이제는 꼬리가 조금 더 내려갔으니까 2.4까지 다시 쭉 걸어. 현물도 마찬가지. 현물도 다시 거기다가 쭉 걸어놔요. 분할 매수. 그리고 다 걸어 분할 매수 한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몽땅 다 거는 게 아니죠. 50만 원만 걸어놓고 50만 원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빠지는지 아시잖아요. 그 대비해놓을 돈까지 남겨놓으시면 하락장에도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먹고 나오고 하고 거기에서 되게 운 좋게 딱 잡았는데 LL이 뜨거나 웅덩이 L이거나 아니면 그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특히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팔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60선이 넘으면 L2가 뜨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언제 파냐?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언제 팔아요? 고야를 넘어갔어. 언제 팔아요? 언제 팔까요? 우리가 진입을 했잖아요.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우리가 진입을 했으면 입절도 정해지고 손절도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물은 손절 안 하네요? 현물도 손절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물을 손절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불장이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현물은 갖고 있으셔도 된다고 하지만 하락장일 때는 손절해야죠. 그죠? 다시 내가 올라올 때 내가 100주를 다 걸어서 다 사줬지만 내가 건 거보다 한 40~50% 더 빠진다고 하면 현물도 손절해야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지만 그럼 익절은 언제? 익절은 언제 할까요? 저희가 꼬리잡기 보고 들어가고 스쿼트 차트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LL이 뜨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추세를 봐가지고 고야라인 꺾일 때 아니면 언더백이 S가 뜰 때 아니면 우리 모든 차트에서 떨어집니다는 신호가 나올 때 아니면 내가 스쿼트 차트 보고 들어갔다면은 레지 1이나 아니면 스쿼트 차트 고점이 왔을 때 그죠? 내가 중장기를 볼 거야. 난 3주 고점에 샀기 때문에 3주 저점에 샀기 때문에 3주 고점까지 기다릴 거야 하면 분명히 와요. 특히나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는 하락장이지만 이게 터울을 봤을 때 불장 주기를 봤을 때는 지금 상승장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피날레를 안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3주 고점이 오거든요. 나는 끝까지 꼭 기다렸다 3주 고점에 팔 거야. 아니면 나는 3주 고점에서 거기도 급등락이 있잖아요. 급등락이 있으면 빠질 때 속상하잖아요. 아니면 나는 3838을 조금 더
환불을 자주자주 할 거야. 그러면 이틀 본점을 가시면 돼요. 나 그것도 기다리기 싫어. 그러면 고야라인에서 그냥 파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을 먹고 나오시고 다시 전점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되거든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한번 먹고 안 걸어 놓는 거예요. 안 걸어 놓고 있어요. 저희 팀에도 그랬거든요. 이번에 습관 되신 분들은 다 먹고 제대로 다시 걸어 놨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먹은 거에 너무 기쁜 거예요. 먹은 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걸어놓은 걸 잊어먹어. 걸어놓은 걸 잊어먹기 때문에 각 스폰서님들께서 환불을 같이 하실 때는 수익을 내고 나면 각 팀원들이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팀원들이 저점에다가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요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제 그림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나오지 저희가 매일매일 적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보세요. 저희 이제 수익 난 거고 어떻게 올리냐면 왜 안 나오지?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아무튼 엑셀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렇게 그림으로 못하더라도 쌤들이 매일매일 그거를 필기로 적어가지고 처음에 저희도 노트에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렇다 보면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비트가 108K를 깨고 가면 106K도 나오고 103K도 나오고 102K도 나오고 99K, 98, 96 저 밑에 74까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저절로 외워지기 시작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이때쯤 되면 여기까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조금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원래는 시바지 너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바지 너구를 해야 돼요.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엄청 그러니까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재미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안 지루해요. 네 감사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래요. 민망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늘 새로워요. 요거 잠깐 하시고 저희가 매매일지를 어떻게 매매일지를 어떻게 체크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매매일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이 쓴 거 본인이 체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력이 절대로 안 늘어요.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갔고 나오고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실력이 늘거든요. 그리고 질문들이 점점 고급스러워져요. 저희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질문이 다 똑같죠. 고야라인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왜 자꾸 옛날 차트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 차트는 나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옛날 차트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얘기 못해요. 답이 나와 있는 정답지를 보고도 얘기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차트를 충분히 대표님들이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고야라인은 뭐냐면 5년간 모든 코인을 분석한 결과 1시간 봉 기준 많은 지지와 저항을 맞은 가격으로 만들어진 라인이래요. 근데 5년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이제 9년이 됐대요. 그래서 5년을 빼고 9년이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구는 5년을 한 거예요. 5년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더 정확해진 거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70%의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80%의 확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XRP를 그러니까 연습을 했다,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실험을 했고 곱하기 3으로 1% 이상 나오는 수익을 실험을 했을 때 85% 이상이 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8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80%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기억해 주시고, 저 지지와 저항은 쌤들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3MA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고 서브전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고 그리고 레지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레지는 저항이잖아요. 저항인데도 저항 속에 지지와 저항이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트레이딩 하시기가 쉽고, 특히 현물할 때는 우리가 다 지지에다가 걸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캔들 시그널은 캔들에 붙어 있는 시그널이에요. 여기 촛불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를 캔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캔들 주변에 붙어 있는 애들, 캔들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어떤 값을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게 캔들 시그널이고, 캔들 시그널 밑에 있는 이 RSI 시그널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는 마음과 많이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RSI를 보시면 얘는 되게 높잖아요. 되게 높은데 가격이 얘보다 낮죠. 그리고 얘는 가격이 높은데 이 RSI S가 얘보다 낮아요. 그렇다면 가격이 더 이상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푹 떨어졌다는 거예요. 푹 떨어졌더니 자, 얘보다 얘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RSI를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RSI는 사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산 사람들의 마음,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파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라인 차트를 이해하기가 엄청 쉬워져요. 그리고 L은, 저희 차트에서 L이라는 저 영어는 무조건 올라간대요. 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라는 뜻을 알려주는 거고, S는 떨어집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R 옆에 S가 붙으면 레디 숏, 이제는 떨어질 준비를 하세요. RS가 뭐라고 되고 있어요? RS는 한 달 중 가장 높았던 RSI를 1등부터 4등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럼 RS는 이 정도 가격대가 왔을 때, 이 정도 가격이 높아졌을 때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마음이 1등부터 4등까지 표시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안 떨어지고 조금은 떨어졌지만 다시 RSI 가격이 갱신을 했어요. 그러면 팔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팔았더니 다시 여기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많이 생기니까 어때요? 롱이 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S가 다 계속 갱신한다는 거는 가격도 오르고 사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자, 이게 고야 라인이 우리가 5년간 아니면 9년간 딥러닝을 했을 때 캔들들이 1시간 봉으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고야 라인이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지도 될 수가 있죠. 근데 S2일 때는 고야 라인이 저항이 돼요. 그리고 L2일 때는 고야 라인이 지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S2일 때는 고야받고 떨어질 때 1%, 고야받고 떨어질 때 1%,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와서 고야를 뚫어버리면 더 이상 S2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S2의 S나 S2의 L이나 S2, S3일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만 매수를 해요? 고야 라인 아래에서만.
시바지노고 규칙 중에 제가 만든 규칙이에요. 그 유민호 대표님이 다 설명해주고 저는 거기다가 규칙이라고 붙여버렸어요. 제가 만든 규칙 S2일 때 떨어진다고 하는 시그널이 떴을 때는 고야 위에서 절대 매수 금지, 고야 아래에서만 매수를 하세요예요. 왜요? 우리가 추세를 배웠잖아요. 추세가 하방인데 굳이 고야 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추세가 상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숏을 하나요? 안 해요. 왜냐하면 L2가 뜨지 않아도 L2의 영역으로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다시 얘가 고야 라인 밑으로 가서 떨어질 때 고야 라인이 저항으로 다시 제 역할을 할 때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바지 노고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진 않더라도 현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 세 가지 법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법칙을. 시바지 노고 할 때 우리가 1단계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진입. 진입을 어디서 해요?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야 라인 아니고 그냥 이거를 머리에 이렇게 새겨 넣으세요.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 익절은 어디서 해요? 1.2에서 2%에서 해요. 그러면 익절도 저희가 알려드렸죠. 자, 진입은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익절은 1.2에서 2%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손절은 시그널 변경 시 손절하세요 해서 손절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자 1단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익절, 진입, 익절, 손절이 나왔어요. 내가 이제 1.5단계가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 1.5단계가 되면 뭐 먼저 해야 돼요? 트레이딩 할 때? 시드 늘리는 아니죠. 내가 지금 요걸 알려드렸잖아요. 1.5단계가 되셔도 여러분은 진입, 익절, 손절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1.5단계가 됐어도. 그래서 1단계 때 뿅아리반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진입 시나리오, 익절 시나리오, 손절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손절이 없으면 손절을 못하죠. 머릿속에 손절이 없으면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요? 스폰서들한테? 여기서 분명히 손절을 알려줬는데 내 머릿속에 손절이 없어. 어디서 팔아요? 그래, 언제 팔아요? 언제 팔아요? 질문을 계속해요. 그럼 언제 팔아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시바지는 거 다시 하세요. 자, 시바지 노고에서 손절을 알려드렸죠. 그러면 너는 진입은 이유가 있어서 했지. 익절은 어디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 그럼 너는 손절을 생각을 안 했네. 자, 이제부터 너는 어디에서 손절을 할 거야? 라고 다시 되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손절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진입도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야, 그럼 언제 들어가? 뭐 그러잖아요. 특히 현물할 때, 선물할 때는 고야 라인에 하도 수천 번 들어서 고야 라인에 들어가는 거 알겠어. 그러면 현물할 때, 그럼 언제 들어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현물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들어가요? 꼬리잡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꼬리잡기에서 100줄 그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입이고, 그리고 익절은 언제 해요? 아까 방법대로 하락장일 때는 얼른 고야라인 근처나 1, 2% 먹고 나오고 다시 하방에다 걸고, 그리고 상대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와서 고야를 뛰어 넘어가면 레지나 또 아니면 스쿼트 차트 이틀의 고점에다가 팔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익절도 정해져서 손절은 어디서 해요? 꼬리 잡기 뭐? 현물할 때 현물할 때 내가 꼬리 잡기보다 훨씬 더 선주 저점이 꼬리 잡기를 2.7에 했는데
차트나 3주 스퀘어 차트, 1주 스퀘어 차트가 2.7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걔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1이 나와버렸어요. 리플 가격이 1,000원이 나와버렸어.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손해를 또 보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시드가 엄청 많으면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물 타고 나오는데 내가 50% 넣고 50%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원금의 50% 이상 빠지면 거기다가 손절하고 다시 밑에다 거셔야 되죠. 그렇게 진입, 익절, 손절 들어가실 때마다 요거를 꼭 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정하지 않으면 내 트레이딩은 빵점이야, 빵점. 그럼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시바진 오고가 1.2% 수익이 나는 확률이 가장 높아서 정말 훌륭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날 수도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시바진 오고가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훌륭한 진짜 베스트 원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건 사람들 머리에 진입, 익절, 손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1단계가 지나면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 시바진 오고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목적은 요걸 넣었고 그 목적 중에 그 안에 목적은 뭐예요? 얘가 손절을 할 때 손절 연습을 해야죠. 손절 연습을 해야 되고 변동 시그널 연습도 해야 돼요. 변동 시그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동 시그널은 뭐냐면 확정 시그널이 되기 전에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시그널을 변동 시그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니 확정이지 왜 사람 헷갈리게 변동을 넣어가지고 프리미엄 차트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얘가 변동 시그널을 안 띄우고 확정 시그널만 확 띄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 확정 시그널은 진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변동 시그널이 확정 시그널이 된다는 거는 그 매수세가 들어와서 1시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때 확정 시그널이 뜨는 거잖아요. 근데 L2가 떴는데 갑자기 변동 매수세가 들어왔던 매수세가 다시 훅 빠졌어. 그러면 L2가 다시 없어지죠. 훅 빠졌으니까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왔던 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L2가 아니에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는 불평, 불만, 투덜이 이걸로 변신하시지 마시고요. 아, 이때는 매수세가 다시 나갔으니까 나한테 안전한 방법을 변동 시그널이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변동 시그널이 많아지면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또 해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손절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손절하면서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을 익히셔야 돼요. 손절하면서 저희가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이 0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0번은 무조건 고야 기울기. 그리고 1번은 이것도 그냥 제가 임의대로 번호를 붙였어요. 제가 교육하기 쉽게 그냥 붙였어요. 1번은 고야 라인 근처에서 RSI 시그널 반대 LS가 나타날 때. 그리고 2번은 뭐예요? 맨날 그 윤민호 대표님이 써준 대로 붙인 거거든요. 고야 라인 근처에서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타날 때. 이거는 고야 라인 근처도 아니고 이격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장대 음봉이 하나, 둘, 셋 크기가 점점 크게 나타나면 뭐가 돼요? 3번이 되죠. 하락 추세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아니면 하락 추세 캔들이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가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로켓이 나타날 때 로켓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매수세가 매도세가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장대 양봉 음봉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고야 스시로 침범할 때. 그러면 고야 스시로 침범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고야 라인이 이제는 일자가 돼가지고 횡보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캔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그널 바뀌는 전조증상 5가지인데 쌤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니 그냥 저 여기서 손절하면 안 돼요? 막 손절하고 싶다고 이거 좀 있으면은 뿅아리 반이에요. 좀 있으면은 S2 떠가지고 마이너스 더 커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손절하면 마이너스 2%인데 시그널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마이너스 6%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많이 써요. 있거든요.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 저는 씩씩거리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자 우리가 처음에 거래를 할 때 S2가 바뀔 때 S2가 바뀔 때가 돼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에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떨어지는 거에 막 가슴이 그치. 콩닥콩닥거리고 S2가 빨리 생기기만 바라잖아요. 그래야지 숙제를 할 수 있으니까 자르고.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캔들들이 연속적으로 쭉쭉쭉 빠지고 고야 라인 아래에 정착을 하면 시그널이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씨바진 오고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을 내가 몸소 깨우친 거예요. 경험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뀌는 전조 증상을 매매일지를 보면서 캔들을 보면서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전조 증상들이 눈에 보이고 그게 눈에 보이면 이제 1.5단계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진오고 1단계는 진입, 밑절, 손절을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목적을 고야라인에서 1.2%, 2% 수익, 손절 연습, 변동 시그널 연습, 손절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전조 증상을 익히면서 마이너스를 줄이셔야 돼요. 처음에 정말 구독하셔가지고 10번 거래했는데 10번 다 마이너스야. 그때는 다 칭찬해주죠. 시그널 바뀔 때까지 너무 잘 기다리셨어요. 손절 연습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그게 3개월이 지났는데도 10번 투자를 했는데 10번 다 손절이면 누가 칭찬을 해줄까요? 아니 칭찬 안 해줘. 왜 아직도 10번 투자했는데 10번 마이너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밀착 스파르타 교육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구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그것만 하면 3,000불이면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그분이 재구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죠. 그분은 EX를 떠나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EX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처음에 파트너를 이렇게 리크루팅 할 때 그 사람이랑 진짜 끝까지 100억의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진짜 100억 부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실수는 안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고야라인은 과연 그러면 왜 고야라인에서 사라고 하냐면 추세 때문이에요. 고야라인이 이동평균선이란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위로 상승할 때 추세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들어가셔서 1%씩 먹고 오자.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고야라인에서 하라고 하는 거고, 기울기가 있는 고야라인이잖아요. 시바진오고 1단계는 그냥 고야라인 아니고 기울기가 있는 고야라인은 추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세는 뭐냐면 코인 가격이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래요. 그래서 어떤 추세들이 있냐면 상승 추세, 행보 추세, 하락 추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승 추세는 과연 뭐냐? 상승 추세는 고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지속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고야라인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상승 추세인데 현물은 물론 저점에서 쭉 가지만 선물은 요게 고야라인
고야라인이라고 쳤을 때 고야라인에 와서 1%, 고야라인에서 1%,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계속 상승하는 게 상승 추세예요. 그리고 시버진 오고 할 때 타점을 L2, L3일 때 한 8시간 정도 지난 거 60시간 사이에 있는 거 사자. 근데 그 중에서도 20시간 정도가 가장 좋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기울기가 생겨서 추세가 이제 정해졌으니 여기에서 사자.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저 8시간에서 60시간 사자고 했더니 8시간 동안 그 행보한 애들 있어요. 60시간 동안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행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찾아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고야 라인에서 8시간에서 60시간 추세가 형성돼 있을 때 들어가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죠. 고점과 고점이 떨어질 때 여기가 고야 라인이라고 했을 때 고야 라인 가격이 점점점 하락할 때 이때가 하락 추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1% 먹고 고야 라인 1% 먹고 나오자. 근데 이 추세가 조금 우리가 들어가기에 안정적인 시간이 8시간에서 60시간 사이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베스트 타점을 찾는다면 20시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시그널이 바뀌자마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그널이 바뀌자마자 장대 음봉 양봉이 나올 때는 추격 매수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걔가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고야 라인이에요. 물론 1.5단계 되신 분들, 2단계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 해도 되죠. 대응하는 방법을 아니까. 근데 시바지 너브 팀들은 지금 일주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잘 기억하시고 행보 때는 저희가 안 들어가죠. 행보 때는 에너지를 모으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행보 때는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고야 라인으로 붙어요. 비비도 붙고 다 붙어요. 그러면 거기서 얘네들이 뭐 하냐면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족 회의를 해서 야, 넌 다시 울산으로 가. 넌 다시 부산으로 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 우리 다 3MA, 3MA 3줄 그리고 고야 라인 그리고 다 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은 방향으로 부산으로 각기 다른 차를 타고 가자. 그리고 밑으로 훅 떨어지면 쇼타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를 잘 캐치를 하시고 고야 라인에 왔을 때 너무 끝까지 때 들어가지 마시고 괜찮으세요? 훅 빠질 때 말고 고야 캔들들의 가격들이 좀 안정될 때 고야 라인에 오시면 숏을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트레이딩 순서는 다 아시죠? 숏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롱숏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 맘대로 지금은 롱이야 이러고 롱을 찾는 게 아니라 추세를 쭉 다 확인하신 다음에 롱숏을 결정하고 관망할지 롱숏을 결정했다면 차트에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가끔 윤나 대표님이 라인 시그널을 보고 지금은 롱입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고야 라인이 다 일자야. 그러면 윤나 대표님이 롱 추세라고 해도 고야 라인이 일자일 때는 기다렸다가 윤나 대표님이 말하는 롱 추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의 말을 듣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참고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 선택을 하시고 롱일 때는 그럼 빨리 쉽게 내가 롱을 결정했어. 그럴 때는 언제 어떻게 빨리 쉽게 찾냐면 모든 필터에 올라갑니다라는 우리는 L이라고 있잖아요. L가 플러스 선택을 하시고 숏일 때는 모든 필터에다가 모두 S와 마이너스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추세 확인은 어떻게 하냐?
추세하는 여기 영순위 있죠. 영순위. 이게 영순위예요. 영순위는 1번 영순위는 고야 라인 기울기예요. 근데 너무 더워요. 저기 리모컨 리모컨. 이거 키면 금방 시원해지고. 그리고 영순위는 고야 기울기. 고야 기울기가 일자면 행복. 그러면 그냥 패스. 그리고 몇 시간 5분에 변동 시그널 체크를 했는데 변동 시그널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면 지금 추세 그대로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몇 시간 전분 정각 1분의 비트 방향 체크. 1단계는 내가 롱을 들어갈 거면 비트가 L2의 L이나 L2의 S일 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1.5단계는 그날의 오전 브리핑에 비트의 지지와 저항도 체크하라고 제가 이번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 시간 정각 1분에 텔레그램에서 롱숏이 오잖아요. 롱이 잔뜩 오는데 내가 숏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롱숏도 체크하시고 매 시간 정각 1분의 고야 시세 체크, 5분의 고야 스코어 체크, 5분의 마켓 도미넌스 체크, 10분의 고야 도미넌스 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시간 10분의 고야 시그널 체크. 근데 이거를 체크를 다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라인 차트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마켓 지금 가격, 그 다음에 스코어 점수, 그 다음에 RSI, 시그널, 트렌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그림으로 표시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RSI가 제가 아까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산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사서 파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 위에 시그널이 잔뜩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시그널 시그널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300 몇 개의 여기 300 몇 개의 코인들이 다 시그널을 롱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L2, L3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코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갖고 있다가 자, 요건 무슨 마음이라고요?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마음, 또 파는 현상이에요. 팔다 보니까 RSI가 RSI 점수가 떨어지죠. 근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람들이 다시 팔았더니 나는 가시 발라먹기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여기서 잔뜩 또 매수를 하네? 그러면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RSI 점수가. 그래서 떨어졌다가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져 나갔을 때 안전하게 여기서 돌아 나갔을 때 시바진 오고 롱타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숏타임은 반대죠. 여기 밑에는 다 숏이야. 사람들이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가격이 확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아까 꼬리잡기 지지에다가 막 현물 걸어놓잖아요. 여기도 사람들이 다 여기다가 현물을 걸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이 왔어. 리플이 2.7이 왔어.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사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려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별거 없네? 하락장이네? 2% 먹고 나와야 되겠네? 그랬더니 RSI가 또 떨어지죠. 이때 시바진하고 숏타임인 거예요. 근데 가치가 RSI도 사고 싶어하는 마음도 커졌고, 그리고 시그널이 S2에서 L2로 자꾸 바뀌어. 그러면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이때는
LL 그리고 성격 급한 애들은 고야 라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사시면 대부분 다 수익. 하락장도 마찬가지죠. 자, 떨어져요. 팔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그랬더니 계속 팔면 어떡해요? L2가 L3가 S2로 바뀌죠. 그러니까 시그널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쇼타임, 진정한 쇼타임, 찌바지 로고타임이 아니고 쇼타임이에요. L2에서 S2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자, 시그널이 위에 있어요. RSI가 고야 라인을 맞아요. 다시 사람들이 매수를 해요. 올라가요. 찌바지가 오롱타임에는, 자, 시그널이 아래에 있어요. 고야 라인이 점점 가격이 떨어져요. 고야 라인 가격이 떨어져야 올라갔다 고야에 얹고 우리가 수익을 보죠. 요럴 때 찌바지 넣고 쇼타임인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게 일자야. 행복. 그때는 말도 안 하고 걸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보세요. 정말 많이 올라가서 시그널 또는 추세가 바뀔 때, 정말 많이 떨어져서 시그널 또는 추세가 바뀔 때는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를 필히 참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99K까지 비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얘가 갑자기 같이 올라가. 그럼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때는 따라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떨어졌어. 지금 112K예요. 근데 111K까지밖에 안 떨어졌어. 얘는 정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요럴 때는 행보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쇼타임, 롱타임이 오면 빨리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잘 나요. 그거 딱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바지도 뭐 고야 차트에서 찾는 방법은 필터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스코어 마이너스 RSS, 시세 위치 트렌드, 프리미엄 S, 스마트 S. 근데 트렌드는요, 여러분들 아까처럼 같이 올라갈 때 있죠. 같이 올라갈 때. 정말 숏타임, 정말 롱타임일 때는 트렌드 체크하시면 안 돼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트렌드였다가 정말 롱타임이 오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려간 트렌드가 행보가 되고 다시 상승으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렌드를 체크하시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코인들이. 그래서 트렌드를 제외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1단계. 쌤들은, 대표님들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저 자꾸 외우라고 해가지고 저희 신랑 되게 싫어하는데, 이해를 해야 외우지 외운다고 이해가 되냐? 이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진 않으니까 요거는, 자,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는 거는 진입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반대 시그널을 더 손절하는 거는 손절의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입을 금지하냐? 규칙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은 뭐 1.2 이상 하시면 되고, 규칙이 뭐냐면 2번, 3번, 4번이 규칙이에요. 그럼 언제 들어가지 말아야 돼? 기울기가 없는 고야 라인 행보 때는 진입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금지라고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금지는 아니죠. 행보 때 들어가서 수익도 많이 낼 수는 있긴 하지만 1단계는 제가 조금 가격화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꼭 완전 금지는 아니고, 금지한다. 또 L1, L2, L3일 때 고야 라인 위에서만 진입한다. 이 얘기는 상승 추세를 완전히 확인한 후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대로 캔들이 가는지 확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S1, S2, S3일 때, 쇼타임일 때도 마찬가지죠. 고야 아래에서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진입 조건이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
손절 조건은 반대 시그널 손절. 그리고 수익은 1.2%에서 2% 수익. 규칙은 들어가면 안 되는 규칙은 기울기가 없는 행보에서는 금지. L2, L3일 때는 고야라인 위에서만 상승 추세일 때만 진입. S1, S2, S3일 때는 하락 추세일 때만 진입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정말 달달달달 외우시고 그래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외운 게 소용이 없죠. 내가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S2예요. 고야라인 기울기가 있죠. 이렇게 막대를 쫙 그었을 때 여기 각도가 있죠. 각도가 있잖아요. 자, S2가 바뀌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각도는 별로 없어. 그럼 난 무서워 못 들어가겠어. 그럼 안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 쭉 내려가다가 각도가 점점점 커졌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1%씩 먹고 수익을 내시면 돼요. 자, L2일 때 L2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이 나타났죠. 우리는 언제 안 들어간다고요? S2일 때 고야라인 위에 있을 때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고야라인 위로 올라와서 L2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씩 인지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 0번부터 5번까지가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L2가 됐어요. L2일 때 따라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1단계 뿅아리들은 L2일 때는 그냥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아, 이제 올라갑니다. 준비! 이걸로 바꾸시고, 다 가다가 고야라인 위에 얘가 딱 정착을 했어. 그럼 요때 음봉보다는 양봉이 시작할 때 예약을 안 하셨다면 음봉보다는 양봉이 시작될 때 진입하는 게 수익이 엄청 빨리 나요. 엄청 빨리 나고 다시 얘가 고야라인 1 거의 침범을 했어. 다른 애들보다 캔들이 길어졌죠. 그렇다는 건 매수세가 다른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저 고야 각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매집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자, L2일 때, 자, 여러분 이건 진짜 RSI를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엄청난 수익이 더 많이 나는데, 기울기가 약한 L2일 때 갑자기 S였다가 L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른 애들보다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페이크였던 거예요. 어떤 페이크? 눌림목의 페이크.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시드를 태워서 세력들은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2일 때 고야 기울기가 약해 S로 바뀌고 빨간색 RSI는 유지되면서 L이 뜰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고야 라인과 이격이 생겼어. 고야 라인과 이격이 생기면 캔들들은 무슨 본성이 있다고요? 본능이 있다고요? 고야에 붙을 회귀 본능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이동평균선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얘가 여기 붙었어요. 고야에서 1% 먹고 또 속임수가 나왔어. 속임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1%를 먹었어요. 근데 뿅아리들은 여기서 사서 1% 먹고 나와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 그러면 손절하나요? 요 밑으로 빠지는데 시들려. 그죠?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보세요. L2가 뜨고 L이 떴더니 급등했죠. 급등은 아니고 좀 올라갔죠. 자, 다시 L2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질 듯 하더니 고야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RSI L이 떴어요. 그런데 그 다음 캔들이 훅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기 이격을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격을 만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훅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요럴 때는 조심하시고, 자, L 뜨고 고야라인 위로 올라갔을 때 사시고 우리는 요거 먹고 나오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격이 생겼을 때는 장대 음봉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게 뭐예요?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 세 번째 하락 캔들
연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격이 생겼을 때는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걔가 고야를 뚫고 내려오는지 고야를 맞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단계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고 기울기가 없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안 하고 L1, L2, L3일 때 고야 라인 위에서만 진입을 하고 S1, S2, S3일 때 고야 아래에서만 진입을 하고 반대 시그널이면 손절을 해요. 저 래퍼 같죠? 손절해요. 그렇다면 1단계 쌤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구간이 이 행보 구간이에요. 행보 구간. 그러면 L2, S3, L2, S3, L2, S3 또 바뀌고 정말 한 장을 노릇이죠. 한 장을 노릇. 한 장을 노릇인데 이렇게 여기서 봐요. 이만큼 떨어지는 게 정말 많이 떨어진 느낌이 안 드나요? 맞죠?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 오를까?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처럼 여기서 샤부작 현물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7 되면 또 2.7 되면 또 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행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도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우리도 뭐 세력이죠, 그죠? 그래서 일자를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가 고야 라인이 거의 일자야. 그리고 시그널이 너무 자주 바뀌어. 그리고 RSI가 너무 자주 바뀌어. 그러면 걔는 행보예요. 그러니까 시그널만 자주 바뀌는 게 아니고요. RSI도 자주 바뀌어요. RSI가 바뀌면 얘도 행보예요. 근데 보세요. L2랑 쭉 가다가 L2랑 L이 같은 직선에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 1시간 전, 그 뒤에 1시간 전에 L2에 L이 나타나면 그리고 고야가 꺾여서 올라가면 대부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거기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그널을 체크를 할 때 같은 캔들 시그널이랑 같은 RSI가 나타날 때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태에서 자 L2에 L이 나타났는데 그 전에 스마트 차트에서 LL도 나타났어. 근데 LL이 올라갑니다. 예비 시그널이랑 같이 나타났어. 그리고 L2가 나타났어. RSI L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커지죠. 네. 그때는 놓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많이 떨어졌을 때 롱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쇼타임은 똑같죠. 고야 라인 기울기가 있을 때 쇼타임 하시고 비트 방향 하시고 고야 라인 기울기 확인하시고 하락 추세가 확인이 됐다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요럴 때는 이렇게 완전 직각으로 됐을 완전 45도로 내려갈 때는 조금 앞서 나가서 사셔도 되고 약간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는 고야 라인에서 사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롱타임도 마찬가지죠. 자, 기울기 각도를 체크를 하시고 고야 라인 오면 사시고 고야 라인 오시면 사고 고야 라인 오면 사고. 자, 여기 다시 운봉이 쭉 내려가는데 내가 여기서 샀다면 1단계는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절을 하시고 1.5단계는 운봉이 저렇게 쭉 빠지면서 고야 라인 밑으로 계속 캔들들이 자리를 잡는다 하면 S2가 뜰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여기서 샀다면은 요 정도에서 손절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롱타임이 되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얘가 다시 고야가 꺾여서 올라갔을 때 2%, 3% 먹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다음이 항상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자 고야 라인 기울기가 약할 때는 얘가 다시 행보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고야 라인 기울기가 약할 때는 L2의 RSI
L만 들어가세요. 그나마 약한 기운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공간에서만 들어가셔야지 수익이 더 나고, S2에 S3에 S만 들어가셨을 때 조금 더 쇼타임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 L2예요. L2고 RSI L 구간이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S들이 나타나니까 꼬리도 살짝 빠지죠. 물론 꼬리 빠진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시 L 구간이 되니까 올라가죠. S 구간이 되니까 떨어지죠. 고야 라인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L에 L2에 L만, L2에 L만, L2에 L만 들어가면 다시 올라간다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기울기가 약하게 있다가 L2에 L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눈여겨보시고 특히나 초록이었다가 빨간 L로 바뀔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채널도 있죠. 채널. 우리가 빨간색 채널이 이 채널 두 줄이 캔들이 다 여기서 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리고 다시 여기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업그레이드 된 대로 갈 확률도 높아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L2에 L일 때. 얘가 L2에 L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집에 가셔가지고 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팀 뿅아리가 매매일지를 보냈어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친구, 이분은 구독한 지 지금 한 달이 안 돼. 2주가 안 돼요. 근데 수익을 진짜 잘 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운이 되게 좋은 운이거든. 행보대 들어가도 다 수익이 나요. 희한하게 음봉 떨어지기 직전에 들어가서 막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는 행보대 들어가도 되는 줄 알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뿅아리 1단계 때는 조금 마이너스를 많이 나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에서 진입을 했어요.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매매일지는 15일 13시 30분 S2가 20시간인데 고야 각도가 롱 추세로 바뀌고 L3가 뜨고 바로 롱 진입을 한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죠.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1단계 방법대로. 자, 이건 뭘 잘못했어요?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만 진입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상승 추세일 때 8시간이나 60시간이 돼서 고야 라인이 완전히 추세가 정해질 때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에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격이 생긴 곳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보세요. 거기서 또 들어갔어. 거기 딱 여기 딱 이때는 L3로 바뀌진 않았어요. L3로 바뀌진 않은데 딱 그 자리에 또 들어갔어. 이때는 뭘 잘못한 거예요? S2에 L일 때는 자, 고야 이거 규칙 있죠, 규칙. S2, S1, S2, S3일 때는 고야 라인 아래서만 진입하세요. 근데 요걸 어겼죠. 요걸 어겼기 때문에 이분이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높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낮죠.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요 자리에 들어갔어요. 너무 잘 들어갔어요. 진짜. 그죠? 근데 진입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0.52에 익절하셨을까요? 그냥 두셨으면 1.2 충분했을 텐데 아쉽다고 했어. 전날 보내준 매매일지 중에 가장 퍼펙트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0.52만 먹고 나왔어. 이러면 숙제 검사하는 저는 마음이 진짜 찢어져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퍼펙트하게 들어갔는데 왜 그랬냐면 양봉일 때 들어가니까 얘가 여기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내려오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봉일 때 들어갔으면 시원하게 먹고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양봉일 때보다는 쇼타임일 때는 음봉일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다 지켰죠. 고야 라인 있는 기울기에만 들어갔죠. 그리고 기울기가 없는 행보에는 아예 행보지 않았죠. S2, S1, S2, S3일 때 고야 라인 아래에서만 진입했죠. 그러니까 요 1단계를 다 지키니까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수익이 나죠. 그래서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실 때 요렇게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에 또 거기서 들어갔어.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 안 들어갈까요? 또 거기서 들어갔어. 자, 또 거기서 들어갔더니 제가 또 기울기가 없는 고야라 있는 행보일 때 진입 금지예요 라고 체크해주고, 또 S2, S3, S2, S3 때는 고야 라인 아래에서 여기서만 들어갔어도,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이상하게 1.2% 만약에 안 걸어놨으면 진짜 많이 먹었고, 자,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에만 들어갔어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옛날 차트야. 여러분 말대로. 그럼 여기서는 어떡할 거예요? 기다려요. 왜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기울기가 없다. 기울기가 없는 고야 라인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기울기가 이제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체크를 할 때, 아, 이제 기울기가 없는 고야 라인이구나, 진입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렇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다가 내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마이너스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또 여기서 들어갔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또 여기서 들어갔어요. 자, 또 여기서 들어갔는데, 자, 이번에는 L3가 뜨고 이격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진입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L3가 뜨고 막 올라가니까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욕심에 추격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줄 알았지. 그랬더니 올라가긴 갔어요. 올라가긴 갔는데 여기서도 매도도 수익 입절도 안 했어. 기다렸다가 뚜루루 맞은 거지. 그죠? 추격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여기다 딱 붙여놨죠. 상승 추세는 이럴 때 8시간에서 60시간 사이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20시간이에요. 추세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때만 들어가세요 라고 알려줬어. 지금 제가 한 4번, 5번 계속 똑같은 거 알려줬죠. 그리고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만 진입하세요. 고야 라인 근처 진입은 해야 되지만 고야 가격과 너무 차이나는 캔들에서는 진입 금지. 고야 라인 근처에서 요런 데서 진입해도 되지만 L3가 떴다 해서 8시간, 60시간 지났다고 해서 고야랑 캔들이 이격도가 멀어지면 금지예요, 금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격도가 멀어지면 고야로 오는 핵심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시그널 바뀌는 전조증은 3번째 연속 하락 캔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S2에 잘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이격이 너무 크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잘 들어가서 수익이 나긴 났지만 여기서 얘가 행보를 하거나 여기 L이 떠서 얘를 올라가 버리면 마이너스 날 확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고야에 와서 고야에 와서 다시 고야가 기울기가 내려갈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자, 여기도 이격이 있죠.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계속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똑같이 고야 수시로 침범하는 자리에서만 들어가서 마이너스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분처럼 고혈압 위에 올라갈 때만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분들이 있고요. 그 5가지 정도 중에 꼭 그렇게 이 규칙을 안 내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고혈 각도가 너무 좋았지만 이격이 너무 커요. 오랜 시간 지나 다행히 수익으로 끝나긴 했지만 마이너스 날 확률이 더 큰 자리예요. 9월 18일 오전 8시 37분에 진입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23시 19분에 종료했어요. 애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매매일지 검사하실 때 본인 거 본인이 검사하시거나 파트너 거 검사해 주실 때는요, 수익 난 것도 꼭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수익 난 것도 마이너스 난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서 한 달 구독해서 한 달 정도 되신 분들은 수익 난 것도 꼭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체크를 해줘야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격이죠, 이격. 얘도 마찬가지 이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진입을 잘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스탑 캔들을 쓰고 요만큼이 1% 나요. 1% 났는데 그냥 끊었어요. 그래서 왜 끊었냐고 그랬더니 저렇게 수익 날 때는 일하러 가셨대요. 물론 아슬아슬한 구간이긴 했어요. 어디서부터 일자예요? 여기서부터 일자고 RSI가 자주 바뀌었다는 건 행보가 시작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요걸 놓친 거죠. 당연히 뼈가리를 놓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신 거고, 이것도 자, 또 제가 요거를 또 붙여놨어요. 뭐가 틀렸으니까 이걸 붙여놨겠어요? 행보 때 들어갔으니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확인하세요. 고야 기울기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또 붙여놓은 거예요. 변동 시그널이었나 봐요. 여기 S2였거든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S2가 사라졌네요. 확정 시그널일 때만 진입 추천해요. 변동 시그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고야 기울기도 완전 일자잖아요. 이때 들어가시지 말고 고야가 완전히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일 때, 그때 확정 시그널일 때만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보에 들어갔어요. 행보에 들어서 일자에 들어가긴 했지만 수익이 났을 텐데요. 왜 수익을 놓쳤을까요? 일자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RSI L이었고 수익이 났을 텐데 왜 수익을 놓쳤을까요? 이때 일 들어가셨대요. 바쁠 때는 선물은 특히 1% 먹는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더 유익해요. 내가 만약에 바빠도 차트를 계속 볼 수 있고, 그리고 1.2를 걸어놨으면 수익이 났고 나왔겠죠. 그럴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캔들을 지켜보세요. 수익을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캔들을 지켜보세요. 수익을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바이낸스만 지켜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프리미엄 차트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바이낸스만 지켜보다가 얘가 올라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떨어지면 너무 좋고 수익 날 때,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는 바이낸스 창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차트를 보는 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익이 났을 텐데 왜 놓쳤을까요? 거의 같은 시간에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크를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것처럼, 우리 1단계잖아요. 1단계 한 것처럼 이런 거 다 적어놓고 컴퓨터에다 붙여놓고 체크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날 매매일지를 본인들이 요거를 체크한 상태에서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날 확률이 진짜 많이 줄어요. 우리 팀 도경 씨가 왔는데, 도경 씨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이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그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너무 퐁당퐁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요즘에 일을 잠깐 쉬고 있거든요. 올 수익이에요.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번 5기 병아리반 시작해서 어제까지 누적 수익률이 79%예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정신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할 때는 마이너스가 퐁당이에요. 놓치니까 자꾸. 근데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트레이딩을 하니까 올 수익인 거예요. 한 10번 하면 한 번 마이너스 날까 말까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 특히 선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했고요.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